2019년 10월 3일입니다. 오늘은 개천절이죠. 국경일이죠. 국경일의 의미, 개천절의 의미를 모두 다 같이 새기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남부지방이라 피해가 극심한 것 같아요. 늘 반복되는 피해, 이건 그럼 인재죠. 장기적인 재해안전 플랜을 짜지 못하고 매년 어떤 단기적인, 사안적인 그런 거에 급급한, 결국은 그 결과죠. 인재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기후, 그리고, 재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아주 우연하게도 어떤 여자분을 봤는데, 사실, 제가 방송국을 그래도 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예쁜 여자들은 많이 보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강남의 뭐 길거리를 갈 때 그 눈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여자들은 많죠. 여자분들은.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겼다. 뭐 이렇게. 멋있네. 키도 크고,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방송국에는 뭐, 소위 말하면 발에 걸리는 게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품위를 가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이게 참,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같이 뭐, 별거 아닌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잘생기고 멋있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의 품위를 만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거는 예쁜 거랑 아니면 뭐 아름답고 예쁘고 뭐 이런 멋있고 잘생기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것과는 무관하죠. 자연스럽게 인간의 향기가 나게끔 하는 것.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걸 가르친다고 될까요? 어른들도 실천하지 못하는데. 뭐 잠깐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품위를 가진 품위 있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아니면 뭐 품위이든 인간이 되자.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했습니다. 시간을 보아하니까 아시다시피 7시 좀 지나서 7시 한 뭐 5, 6분부터는 공장장이 이제 자기 혼자 많이 얘기하죠. 시간을 딱 보니까 출연 시간을 보니까 8시 40분 넘어가요. 40분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딱 봤을 때 느낌이 오죠. 요거 한 길어야 10분이겠구나. 왜냐면 뒤에서 계속 밀릴 테니까. 요즘 뭐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어떤 그 소재들이 있어갖고 또 뭐 국회의원분도 나오시고 뭐 하시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할 때 진짜 요거 치고 저거 치고 말의 속도 탁.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제 기억으로는 47분 스탠바이에서 50분 넘어 들어갔어요. 50분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50분 좀 안 됐나? 왔다 갔다. 57분에 끝나니까 5, 6분 만에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 많잖아요. 오늘 내용은 이춘재에 대한 그 프로파일러들의 자백을 어떻게 받아냈는가, 프로파일러들이 뭐 이 얘기인데, 그건 사실 뭐 몇 시간에도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다스베이다 출연했을 때 공장장이
마지막에 그거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했었죠. 그래서 딱 착착 했습니다. 아주 그냥 쉽게 하도록. 결국 이춘재에 대한 사건을 설명할 때는 프로파일러의 인터로게이션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사실 뭐 제가 앞선 몇 번째 앞에 그 소재 에피소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춘재가 자백했다고 하는 30건의 성범죄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저렇게 많이 했어? 이렇게 뭐, 야, 이게 현실이야? 실화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30건의 성범죄, 강간범죄라고 했죠. 강간범죄, 혹은 성범죄, 뭐 같은 의미로 쳐죠. 그걸 미제 사건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뭐, 소위 전문가란 분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너무 아니한 생각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게 이미 해결된 사건이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즉, 실제로 이 당시의 경찰들은 끼워넣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아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리고 당시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강간죄, 성범죄가 별로 크게 수사도 하지 않았고, 해도 강간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사건의 성범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수범죄율이 10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10건이 벌어져도 1건 정도 신고된다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뭐 몇 가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크게는 그 30건이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암수범죄일 가능성,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됐는데 점인이 안 잡힌 가능성,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섞여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세 번째. 실제로 범인이다라고 잡아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근데 사실은 이춘재가 한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범인을 잡았다고 흔히 말하는 뭐 포상을 받건 뭐 그러진 않을테면 잡았다고 처리한 당시 경찰관, 기소한 검사, 판결한 판사. 판사는 뭐 빼고 수사관과 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하는 거지.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30건이나 자백했다고 저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게 이미 범인이 잡혀갖고 해결됐다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사건이나 암수사건이면 그래도 문제지만 그나마 범인을 잡았다고 하죠.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사건일 경우 그러면 이춘재 이판하에 지금 근처에 강간 사건을 했던 수사관들이 사실 떨진 않겠죠. 뭐 이미 지난 일인데 처벌받겠습니까? 근데 사건을 조작했다고? 근데 이 뒷감당은 누가 합니까?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춘재가 실제로 자기는 뭐 아무런 뭐 고의 없이 그냥 그래 다 내가 자백할게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주도권을 잡는 상태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려운 건 두렵다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좀 당혹스러운 건 경찰들이에요. 지금 화성사건 9건 그리고 기껏해야 뭐 주변에 미제 사건 한두 건 정도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그리고 화성 사건 9건 말고 나머지 사건 청주 2건 뭐 이렇게 화성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왜 못 잡았지? 뭐가 문제지? 뭐 이런 부분까지 뭐 당시 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냥 당시 수사 능력이 떨어졌고 무능했고 뭐 그랬다고 치면 그렇다고 쳐도 이미 해결 처리된 누가 주도권이 있습니까?
이미 이춘재는 잃을 게 없어요. 법무부 교정본부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괄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미 그 성범죄에 관련돼서 무기징역을 받은, 정확히 강간살인 같은 거죠. 는 가석방 대상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규정이 바뀌어서 교도관들이 애초에 이춘재한테 고지를 했었고 저도 근데 사실은 그걸 착각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못 알려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건 착각했는데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죠. 사실은 인간의 그 기대하는 마음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그거 자체가 가석방에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가출소 같은 거라도, 예를 들면 뭐 외박이라도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30년 정도 복역했고 아주 성실하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가능성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가석방이 안 된다는 건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뭘 하거나 오히려 칼자루는 누가 가지고 있다? 이춘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30건 제가 얘기했다고 했을 때, 이건 경찰이 좋아할 일만은 절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 사건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거는 어제 이제 세계는 뭐 우리는 에서도 방송했고 이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보스턴 교살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알버트 드살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거 잠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확인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962년 6월 14일 날 보스턴에서 55세의 애나 슬레서스라고 하는 시체가 그녀의 아들에서 발견됐는데 자신의 벨트로 목이 졸려 살해됐습니다. 그 뒤에 85세, 68세, 65세 여성들이 역시 목을 졸려 살해됐고, 그래서 보스턴 교살자라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어떤 뭐 경찰과 정신병리학자들은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여성을 공격했을까라고 해갖고 보통 피해망상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뒤로도 75세, 67세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도? 일곱. 그 다음에 여덟, 뭐 일곱, 여덟. 마지막에는 거의 끝 무렵에는 62년 12월 말일에는 23세 비세타라고 하는 패트리샤 비세타라고 하는 여자가 발견됐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23살인데 앞에는 다 노인들이고 85세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마지막 뒤쪽에는 20세의 그 소피 클라크 패트리샤 비세타라고 하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게 맞겠다. 어머니의 증오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을 공격하는구나라고 했는데 뒤엔 또 그러니까 하여튼 좀 혼란이 왔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제임스 브루셀 교수가 아니다. 이 사람은 30세의 그 어떤 말쑥한 그 평균 키에 강한 신청을 가진 히스패닉, 이태리, 남부 유럽 계통이다. 그리고 편집성 정신분열의 증세를 알고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하다가 이제 멈춘 거죠. 그러다가 그 뒤에 5명이 더 살해됐어요. 그리고도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몇 명이에요? 한 열댓 명 되는 거죠. 그러다가 64년도에 들어서 갖고 수사관 행사를 했던 알버트 드살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여성을 강간을 했는데 묶어놓고 강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무엇인가 이제 공격하다가 이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떠났대요. 그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강간 사건들의 피해자들이 확인하면서 이제 드살보, 즉 어쨌든 뭐 연쇄 강간은 몰라도 어떤 강간범인 드살보가 잡혔고 그때까지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강간범이고 교살자는 이거는 살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드살보가 자백을 해버렸네? 뭐라고? 내가 다 앞에 다 죽였다. 근데 그 브루셀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 남부 유럽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고. 뭐야?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자백을 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강도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가 67년도 종신형이 처해져 갖고, 근데 6년 후에 살해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범죄 심리라든가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고민거리에 있는 미스터리를 던져준 거죠. 이게 진짜 드살보가 강간범은 맞다. 왜냐면 피해자들이 확인해 줬으니까. 근데 앞에 얘기한 교살자가 맞느냐? 자기가 자백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브루셀은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다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아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강간 살인을 하다가 후반기에 넘으면서 강간으로 그것도 일종의 미안합니다 라는 얘기, 상당히 그 일종의 그 폭력적인 성향이 아닌,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역진이 가능하냐? 라는 문제 때문에 그걸 왜 자백을 했지? 근데 여기엔 아이디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보스턴 경찰들 60년대 뭐 미국 경찰 뭐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뭐 엉망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끼워넣기 했을 수도 있죠. 저놈 강간범인데 부르실 얘기 들으니까 비슷한데 어차피 너 종신형이잖아. 우리 좀 도와줘. 이랬을 수 있고, 그러다가 어떤 이제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다른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상한데 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교도소에서 누구의 사주를 받고 죽였다. 이것도 시나리오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는 미국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교살자가 원래 있었는데 보스턴 교살자가 드살보를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걸 고문으로 조작했던, 아니면 경찰들이 드살보를 탈론할까 봐 죽였다는 얘기도 있고,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브루셀하고 다릅니다. 즉 교살자는 아니다. 강간범은 맞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큰 역진이다. 즉 그래서 제가 이제 이춘재 사건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이 사디스틱 섹슈얼 호미사이드라고 보면, 사디스틱의 방점을 찍으면은 죽어가는 모습, 죽이는 방법에서 각성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역진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강간만 하고 살려두고 떠났다.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흔히 말하는 일종의 그 어라우저 포인트가 넘어서면은 그 대상을 통제하고 그 통제한 대상한테 죽어가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감각적인 걸 봐야지 그 범행이 완수되는 거예요. 강간만 한다? 즉 삽입 강간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초기라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계속 강간도 해로 다니고 강간 살인도 한다? 이게 교차된다? 이건 사실은 심각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피해자를 이렇게 강간을 했다. 그럼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묶어놓고 강간했다. 사실 묶어놓고 강간하는 범인도 많습니다. 강간범 중에는. 그러니까 정확히 그 결박이라든가 통제 방식이 이 화성의 본인이 얘기하는 9차 사건에 정확히 부합하는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9건을 다 했다고 하지만은 그 부분에서도 정확히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그 14건 살인은 얘가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데 강간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시기적으로 다시 재구성해봐야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 있죠.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나서기 싫어한다. 이미 공소시효 다 끝났고, 그런데 굳이 진술을 강요할 수 없어요. 피해자한테. 또 하나, 아마 범인이 잡힌 사건이면 어떻게 해?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경찰이 이걸 달고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게 그래서 화이트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춘재가. 실제로는 블랙에서 화이트로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감정을 가지고 잘 조작하는 인간들은 아주 그런 부분은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걸려요. 계속 그게. 그래서 실제로 이춘재 사건은 이제 시작이에요. 각각의 사건을 확인하고 근데 확인 못하는 건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오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네요. 답답하죠, 사실은. 조금 더 파보고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